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내일 모레 그 대통령의 그 국정 브리핑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담화지 담화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정 연설은 안 하고 별도의 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건 최악의 시퀀스라고 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필경 명태균 씨 때문에 하는 담화로 보이는데. 그렇겠지. 아니 본인이 돌 맞더라도 맞고서 가겠다, 4대 개혁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시정연설에서는 아예 코빼기도 안 비치고 이제 돌 맞고 가겠다 그러면서 돌 던질 사람이 없는 대통령실에서 덕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거기에다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명태균 사태가 드디어 정리됐다고 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나올 게 없다. 더 나올 파일은 나와 관계된 건 없다 이제. 예. 이런 판단이 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 단계로 들어가겠다고 방향이 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명태균 씨가 뭐 민주당에 육성 파일이 이제 없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페북글을 올렸고, 예. 그다음에 창원지검이 이제 뭐 압수수색 할 거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천암 때까지 명태균 천암지까지. 더 이상 또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한 것일 그것도 수도 있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리 국면으로 싹 들어가겠다 할 때 이 담화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네. 보기에는 국정쇄신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담화에서. 그러네. 왜냐? 다 이거는 여태까지 그냥 불필요한 어떤 소모전이고 정쟁에 불과한 거야. 아무도 법 어긴 사람은 없어. 그리고 이제 다 곧 정리돼. 이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져. 황당하네. 우리 이 시간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그러니까 낮에까지만 해도 예. 그러니까 일과 시간을 마치기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활동을 중지해야 되고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어쨌든 개각을 해야 되고 특별감찰관을 수용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특검만 쏙 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검 얘기는 난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특검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근데 특검을 수용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낮에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이 한 얘기가 회의 자리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이 정책 성과로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임기의 이 전환점을 맞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무슨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뭐 타운홀 미팅, 뭐 여러 가지 국민과의 대화,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하는데 이달 내에 한다. 그건 뭐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온 다음에 한다. 이 선고까지 보고한다. 이 방침이 명확했는데 집에 가고 나서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고 난 이후인 10시에 갑자기 나 그러면 7일 날 대국민 담화랑 기자회견을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저는 합리적 의심이 처음에는 집에 가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안 해라고 하던 것을 집에 간 다음에는 갑자기 해야지라고 생각했으면 집에 있는 분이 뭐 하자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는 자연스러워. 그런데 예.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할 거를 예상을 했는지 오늘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혼나고 큰일 나는 수도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네. 대목입니다. 이렇게 예. 설득을 해서 제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찾아갔는지 아니면 전화로 불렀는지 그거는 기자들과의 백백 브리핑을 보면 찾아간 것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이고 아니다. 비서실과 이야기를 했다가 내가 온 김에 이제 찾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불러서 여하튼 불러서 왜 추경호만 불렀으며 이번에도 또 한동훈은 제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추경호만 불러서 뭘 다짐을 받은 건지 또는 뭘 합의까지는 아니겠지 뭘 지시를 한 건지 그게 참 궁금하네. 그러니까. 예, 이거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11월 7일 날에 내가 다마 뭐 이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본인이 봤을 때는 이제 명태균은 이제 다 끝났고 나한테 뭐 약속해 준 것도 있고 뭐 이런
본인들만이 아는 윤석열과 김건희만이 아는 뭔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추경호 앞에서는 야, 다 정리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하면 되고 너희들이 이제 책임져 줘야 될 거는 역시 원내대표니까 108석으로서 그것만 확실히 지켜라. 특검이랄지 이런 것만 지키면 그냥 쭉 간다. 너도 3년 더 해야지. 아니 근데 예. 오늘 보도를 보면은 이런 대통령의 이런 마음, 대통령의 마음이 변화할 거야라는 기류가 일과 중에 있었으면은 없지. 참모들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대충 그렇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예. 일을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같이 뭐 있었던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수 언론 보도 쭉 보면은 몰라요 아무도. 이 사람들이 참모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참모들이 몰라. 대통령이 밤 10시 넘어가지고 예. 이 얘기를 할 건지를 아무도 모르고 예. 그래서 기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대다수의 참모들은 몰랐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기자가 뭐 소수는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대다수라고 쓰는 거지. 자기가 접촉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모른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아무리 밤늦게 이 사안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될 거다라는 거는 보수 언론이 취재력이 좋은데 보수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수가 제일 잘하는데 네. 그렇죠? 대충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라는 야마를 쓰거든요. 그렇지. 근데 오늘 언론이 거의 이 얘기는 못 쓰고 못 썼어? 조선일보가 뭐 하여튼 뭔가 하여튼 뭐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겠죠 정도의 뉘앙스가 나온다라고만 쓰고 다른 언론들은 그나마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수준으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근데 대통령이 언제 자기가 대국민 담화한다고 하고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파격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도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다른 의미로 파격적이었죠. 가령 지난 4월 달에 총선 와중에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저 의대 정원 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당이 망가집니다. 그 국민의힘이 총선 폭망합니다. 그래서 2,000명 정원을 2,000명을 허물어 주세요라고 난리가 났을 때 대통령이 그때 알았어. 그럼 내가 한마디 할게. 그래갖고 그 기자회견을 자청하잖아요. 50분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2,000명을 드디어 허무는구나 기대를 갖고 봤는데 뭐가 나왔어요? 50여 분간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가는 거야. 다만 의료계가 마음을 모아오면은 바꿀 여진이 있지만 이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만 넣고 50여 분 동안 나는 다 잘했고 이게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 역대 정부는 안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너네는 도대체 이 얘기로 50여 분을 채웠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에 저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지금 메꾸려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걸 메꾸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총대를 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짧게 지금 요 말씀하신 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해를 돕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어제 저녁 8시쯤에 결정이 됐대요. 만나기로?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이거를 하는 거를 그 7일날 담화? 기자회견 하는 거를 예. 한 8시쯤 결정이 되고 첫 보도가 나온 거는 한 9시 반쯤 속보로 이제 나왔는데 그 얘기인즉슨 왜 이거를 오늘 아침에 발표를 안 하고 그 밤에 했느냐라는 거는 이거 그 대통령실 좀 취재한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밤 사이에 또 유출돼 가지고 아침에 단독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올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밤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 그거는 어제 나온 중앙일보 기사 그젠가 그 중앙일보 기사의 맥락을 보면 돼. 요즘 보안 점검을 용산에서 엄청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더라고요. 너 핸드폰 네. 가져와. 너 누구랑 했어. 그래서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기자들까지 행정관이나 이런 저 직원들이 아니고 기자들까지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더만요. 지난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혼자 들어가서 밥 먹은 얘기 있잖아요. 예. 그게 나온 것도 누가 그거 얘기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경은 이게 장성철 때문이다.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철이 얘기를 한 게 저기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 대표한테 전화한 거. 그리고 추경호가 혼자 들어가 가지고 그때 민정수석하고 정무수석이랑 밥 먹는데 다른 중진 의원하고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중진 의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석들끼리 밥 먹는데 야 추경호 그 걔가 한동훈이 만나라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이게 결과가 뭐야? 들어오라고 그래. 용산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거를 장성철이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달달달달 지금 털고 있다. 어쨌든 뭐 이제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측근들도 못 믿고 지금 달달달 터는 게 지금 용산의 분위기라는 거고 하나가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진정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사람은 변하는 거면 징후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전 영사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의회하고도 어떤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동훈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반응도 있어야 돼가지고 근데 이런 게 모든 게 없이 갑자기 뚝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또 자기 자화자찬하겠구나. 그러다가
오늘 성태훈 정책실장이 정책에 관해서 2년 반의 성과 브리핑. 내일은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안보 상황에 대해서 성과 브리핑하고 그 다음 날에 뭐야 대통령이 나와. 그럼 5일, 어떻게 되겠어? 6일, 7일. 그럼 예.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제 거의 락패를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 정점을 찍겠다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잘했는지 치겠구만. 그 명태균이 얘기는 하겠지. 네. 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뭐 이런 정도가 나오겠죠. 일본 총리가 맨날 얘기하듯이 이 정도가 네. 이제 나오고 대충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 나는 4대 개혁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조금만 여기서 또 제가 이어서 조금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대통령이 자기 참모들을 못 믿잖아요. 정진석 비서실장이고 누구도 아무도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을 내가 이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를 할까 말까를 누군가하고는 논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하고는 논의를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믿는 거지 않습니까? 믿는 참모와 못 믿는 참모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 믿는 참모는 어떤 참모들이겠어요? 김건희 참모인가? 그러니까 한동훈식 구분법으로 얘기하면은 네. 한남동 라인입니까? 아니 비한남동 라인입니까? 그렇죠. 믿는 참모는. 근데 그렇죠. 지금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 말씀하셔야 될 거는 모범 답안은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특검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명태균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진실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걸 사실은 말씀하시는 게 모범 답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저의 내피셜과 추론대로면 한남동 라인하고 논의했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범 답안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그분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러면 안 봐도 이미 비디오고 뻔짜죠. 아니 근데 추경호 이런 그 기재부 관료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행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재경고시 본 사람들 성태우는 뭐 학자 출신이니까 그 사람도 좀 이상해. 아니 경제학자 출신이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개판을 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냥 그거를 그냥 계속 뭐랄까요 실적 불풀리기 차원의 거의 분식회계 차원의 국가 경제에 관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말하고 그 전부 개별수화 됐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관료들이 재경고시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설설설 기는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이 이유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아니 그거는 이해 네. 못할 바가 아니라 간신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학계의 간신은 학간, 네. 언론의 간신은 언간, 관료의 간신은 관간. 그 다 있어 그게. 대답도 있었어요? 네. 아니 나 추경호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나이가 60 안팎이고 할 만큼 했잖아.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 사람이랑 상관도 없거든.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음 공천에서 상관이 없어. 그리고 본인이 보수주의자야. 그리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뭔가 열심히 국민들한테 봉사하려고 했다는 초심의 마음이 있다고 쳐.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감안을 하면 내가 이제까지 본 고위직 공무원들의 본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봉사 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추경호 아니 서울대 안 나왔나 이 사람? 하여간 좋은 대학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나와서 뭔가 국민들한테 이바지를 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야 당신 너 불러가지고 한 밤 10시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왜 한마디도 못하라는 거지. 이런 고시 출신들은. 뭐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뭐 했을 수도 있고 했을 네. 수도 있는데 안 먹히니까는 지레 포기했을 수도 있고. 그럼 나와서 기자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 그렇죠. 둘째로 요거 일은 이제 제일 이제 희망의 시나리오인 것 네. 같고 둘째로 사실 옛날에 친이 친박했던 분들 네. 다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다 잘 삽니다. 친이 친박했던 분들 다 양심 있는 사람들처럼 행세하면서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오늘 잘 살면 시간 좀 지나면 국민들이 과거의 일은 좀 잊어주시고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기억에 잘 남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유명하게 돼버렸어. 근데 그러니까, 오늘은 유명해도 나중 되면 또 몰라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야. 이준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자들이 네.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라고 하면 예스맨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자, 그 예를 들면은 한동훈이 만에 하나 네.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 그럼 추경호를 중용 안 할까?
추경 안 할 것 같아. 중용해요. 중용해? 제가 보기엔 중용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영원히 정치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용하지. 왜 바른 말 한다고 들이받고 이런 사람들 불편하잖아. 추경호는 불편하구나. 어쨌든 어떤 사람이 되든 갈아치워서 지금 사실 그렇게 막 이념형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을 받들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갈아탑니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는 거를 본능적으로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말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가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미치겠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